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이 연기됐습니다. 미국 측이 전원 자진 출국 형식의 이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담당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신분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팝 가수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2달여 앞두고 여전히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다른 3명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렌트 동결 등 진보적인 공약에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이 연기됐습니다. 미국 측이 전원 자진 출국 형식의 이견을 제시했을 가능성과 이들의 공항 호송 방식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 국민들의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조지아주 포크스턴 시설에 구금돼 있는 한국 국민들은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강제 추방 형식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일괄 귀환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세기가 미국으로 출발하며 한미 간 협의가 완료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막판에 협상을 틀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크리스티놈 DHS 장관은 지난 8일 구금 한국인이 추방되는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나 등의 질문을 받고 우린 법대로 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의 설명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미국 이민당국의 입장이 완고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미국 측의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미국 측으로부터 실제 구체적인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담당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단속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규정, 법적 조항 변경을 추진하는지 묻는 말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서 하는 투자에 매우 감사하며 특히 반도체 칩이나 이번 조지아 사례처럼 배터리 같은 특수 제품을 생산할 때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하지만 대통령은 동시에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길 기대한다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미국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며 서로를 훈련하고 가르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 판결의 불체자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신분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8일 연방이민단속 요원이 언어, 외모, 직업, 위치 등을 기준으로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 체포할 수 있도록 요청된 긴급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직후 연방국토안보부의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캐런 베스 시장이 살인범, 강간범, 갱단원 등 범죄 불체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린 이들을 계속 체포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LA 둥지에서 단속 재개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이민자들은 자신과 가족이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업장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된 단속 때문에 불체자뿐 아니라 합법 신분 이민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 영주권이 있음에도 불안해하고 있으며 영주권자들의 체포 소식도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단속에 대비해 영주권이나 여권을 지참하란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유색인종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LA 전역에서 불체자 단속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할리우드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 나타나 불체자 체포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요원들은 SUV 차량에서 내려 라틴계 2명 이상을 연행했습니다. NBC 뉴스가 공개한 영상엔 방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BP 요원들이 단속 활동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요원은 권총과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해 연행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2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공식품으로 인한 영양불량과 만성질환 대응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백신 접종 부작용을 연구하도록 하는 백신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2차 보고서는 총 20쪽 분량으로 어린이 건강에 초점을 뒀습니다. 가공식품 등으로 인한 영양 불량과 화학물질 노출, 신체활동 부족, 스트레스, 과잉 의료행위 등이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향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NIH의 만성질환 대응 이니셔티브 마련, AI 등을 활용한 현실적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 부처, 기관 협업을 통한 화학물질 노출 영향 평가, 자폐 원인 연구, 백신 부작용 조사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백신 프레임워크입니다. 보고서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자국아동 백신 접종 일정 및 백신 부작용 등을 연구하고 이해관계 충돌 사례를 수집하는 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 부작용 보고와 관련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부작용을 겪은 이가 부정, 소외, 비방,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보고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언급된 규제도 약한 수준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와 관련해 의약품의 부작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의약품 광고 규제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유명 팝 가수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로스앤젤레스의 한 견인 차량 보관소에 있던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의 차량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견인 차량 보관소 직원들이 차량에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차량 앞 트렁크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을 확인했다며 이미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며칠 전 시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돼 견인소로 옮겨졌으며 시신은 이 기간 동안 차량 내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는 현재 월드 투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대변인은 현지 매체에 아직 버크가 투어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2달여 앞두고 여전히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다른 3명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렌트 동결을 공약으로 하는 맘다니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이 캠프 측과 접촉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란 맘다니는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의 46%로부터 지지를 받은 반면 2위인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24%, 공화당 커티스 슬라와 후보는 15%, 에릭 아담스 현 시장은 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맘다니는 인종과 민족 그룹을 망라해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모든 인종 그룹에서 앞서고 있으며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선 쿠오모를 근소하게 앞서지만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선 더 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후보가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 나가자 뉴욕 부동산 업자들은 후보 캠프와 협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은 맘다니 캠프 측과 접촉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타협을 추진하거나 신속 절차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이나 재산세 개편 등 합의가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아파트 협회의 CEO 케니 버거스는 현재로선 그가 이길 것이란 인상이고 우린 그에 맞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맘다니 후보 본인과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고 아파트 임대료를 동결하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 공영버스 도입, 무상 보육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공립학교에서 이주민 아동의 등록이 크게 늘었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브래드랜더 감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영어를 아예 못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공립학교 어린이 절반이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에게서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도 40%에 달했습니다. 대상 학생 셋 중 1명의 경우는 부모에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선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주민 아동에게 공립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정부는 이주민 급증으로 영어와 다른 언어를 함께 쓰며 교육할 수 있는 교사 및 사회복지사의 확충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로 넘어오는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2022년 이후 공립학교에 등록한 이주민 아동만 5만 명에 달하고 작년 기준으로 영어 교육이 필요한 공립학교 학생이 11만 5천 명으로 전체의 16%를 넘는 상황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영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 3명 중 2명은 집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랜더 감사관은 이주민 아동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공립학교 시스템의 주춧돌이라면서 프로그램의 체계적 붕괴로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언어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뉴욕만이 아닌 미국 전역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약 44%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포스트는 과학 전문 매체 유릭 얼러트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약 44%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워싱턴대 보건계량연구소 주도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204개국의 당뇨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91%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실제로 혈당을 잘 관리하고 있는 비율은 42%에 그쳤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질환, 시력 문제, 신경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혈당 관리가 장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2050년까지 전 세계 13억 명이 당뇨병을 앓게 될 것이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병을 모르고 산다면 이는 조용한 팬데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진단율과 치료 수준의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고소득 북미 지역은 진단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소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치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중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선 당뇨병 환자의 20% 미만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신임 재외동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업 전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청장 인선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보유한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라며 특히 국회의원 재직 중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청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남북경제협력 특위 등에서 활동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21대에는 전반기 정보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더 저널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시리 에드먼드에 거주하는 63세 한인 남성 러셀 김이 PPP 대출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 운영 자금을 지원받겠다며 PPP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이미 2020년 3월 문을 닫은 상태였고 김 씨는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 기록을 조작해 은행으로부터 17만 4천 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12일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과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됐고 허위급여 자료 제출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40년의 징역형과 1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IRR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3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일 안에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노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력을 대표하는 엔지니어와 매표 직원 등 5개 노조 조직은 지난 3년간 생활비 상승에도 임금이 동결됐다며 최소 1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MTA 노조는 3년간 총 9.5%의 임금 인상을 담은 계약을 이미 수락했지만 LIRR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수십만 명의 통근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주요 지하철역과 LIRR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어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늘고 교통량 및 교통 지연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8월까지 모든 대중교통 승객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철 이용객 수는 9%, 버스 승객 13%, LIRR 승객 10%, 메트로노스 승객 수는 10%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혼잡 완화 구역으로 진입한 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통체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 아침 출근 시간 홀랜드 터널의 통행 속도가 36% 빨라지는 등 주요 도로 교통체증이 감소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